어우, 야, 얘는 멋있어. 난 안 맛있어요? 아, 별로. 별로예요? 어. 자, 염자 꽃 피우기 1탄입니다. 1탄. 자, 우리가 염자 꽃 피우기. 자, 얘도 모르긴 해도 거의 최소한 거의 15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분갈이를 안 하고 쪄들어가지고 이 이파리가 이 딱지러미가 막 졌는데, 자, 오늘 염자 꽃 피우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염자 꽃 피우기에 관련해서 알라고 그러면 우리가 캠식물이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캠식물에 관해서, 다육식물에 관해서. 자, 먼저 다육식물은 선인장이 있잖아요. 가시 있는 선인장이 약 3,000에서 4,000종, 3,000종이 있어요. 지구상에 알려진 애들만. 그 다음에 가시가 없는 다육, 그죠? 얘네들도 만여 종이 있어요. 만종.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난과식물. 자, 얘네들은 쌍떡잎인데 얘는 외떡잎 식물에서 가장 진화한 난과식물이 만여 종이 있어요. 만여 종이. 만종. 자, 얘네들이 다육식물이에요. 다육식물. 그러면은 얘네들의 공통점은 뭘로 기감이 되냐면은 캠식물이에요. 캠식물. 자, 여러분들이 캠식물이란 뭔가라는 거를 오늘 배우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상위 0.1%에 됩니다. 0.1%. 자, 0.1% 대충 가면 돼요. 그냥 아하 이러면 돼요. 자, 캠 이제 지구상의 식물은 화해 전문가 되는 거예요. 화해 전문가. 그죠? 아는 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애울 필요 없이 캠 식물도 몰라? 다육 있잖아. 난 있잖아. 걔네들은 사람하고 일반 식물하고 호흡을 거꾸로 한다. 반대로 한다. 자, 지구상의 식물은 호흡하는 양식에 따라 C3가 있어요. 얘는 벼요, 벼. 벼는 뭐예요? 한마디로 논에서 자라잖아요. 물이잖아요. 물. 그죠? 물 속에서 자라는, 그죠? 거의 수생은 아니지만 수중에 자라는 수중 식물이죠. 그죠? 시포 식물이 있어요. 시포 식물은 그냥 옥수수. 옥수수는 물에서 자라나요? 아니잖아요. 건데, 그죠? 밭에서 자라잖아. 밭에서. 물이 없는 데서 자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식물이 CAM이라고 해가지고 캠 식물이 있어요. 자, 얘는 캠 식물 반분 드렸죠? 난이 있고 다육식물이 있고, 구분을 한다고 그러면 다육 안에 선인장도 있지만 선인장, 그죠? 선장, 선인장. 애꾸논 선장, 그죠? 자, C3 식물이 지구상의 75%예요. 75%. 75%가 C3고 C4는 20%. 캠 식물은 지구상의 5%다. 자, C3, C4의 호흡하는 방식은 얘네들은 낮에 해요. 낮에 호흡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낮에 일반적인 95%의 식물은 낮에 산소를 만들어요. 낮에. 상가들에다가 나무를 심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산소를 만들라고. 그죠? 낮에 산소를 만든다. 뭐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CO2를 흡수하고. 그죠? 그러면 캠 식물은 어떻게 해? 밤에 호흡을 해요. 밤에 뭐를 해? 밤에 산소를 만들어. 그죠? 그리고 뭐를 먹어요? 뭐를 먹고? 이산화탄소. 그죠?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만든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나가 있어. 나가. 누구요? 사람이요.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그죠? 이 캠식물은 다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만들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호접란을 침실에 넣으면 좋다. 다육식물 침실에 넣으면 좋다라고 하는 이유를 이해하시겠어요? 호흡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염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산소를
만든다고요. 그러면 둘이가 같은 장소에 있으면 왜요? 윈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낮에는 밖에 돌아가니까 일반 식물들하고 곁에 있으면 서로 윈윈 하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 실내로 들어왔어. 그러면은 나는 계속 산소만 먹어. 정해진 식구에. 우리 집, 예? 체격이 큰 사람은 나보다 산소를 더 많이 먹어. 그러면 나가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헬렐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단위 면적당 적당한 산소가 없으면은 불도 안 붙죠. 사람도 죽죠. 식물도 죽죠. 물 속에 있는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그거가 없으면은 물고기도 죽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생물은 최소한도의 산소를 먹는다. 그죠? 그러는데 캠식물은 밤에 산소를 만든다. 그래서 캠식물은 우리 곁에 두면 좋다. 그냥 C3하고 C4는 시험 문제 안 나와. 왜? 그냥 일반적인 그냥 흔한 식물들이요. 근데 캠식물은 뭐예요? 시험 문제 나와. 요거만 공부하면 돼. C3, C4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널려 있는 게 C3, C4인데 캠식물은 뭐가 있다? 난이 있고, 난도 땅에 자라는 애들은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땅속에 물이 있기 때문에 캠식물이 아니에요. 자, 물이 부족한 착색난, 카틸레아 같은 이런 한국 출란은 착색난들은- 착색난이 아니죠? 예? 한국 출란 같은 거는 착색난이 아니죠? 땅 속에서 자란, 한국 출란 여기 태안 앞바다, 홍도 뭐 이런 데 땅에서 자라잖아요. 그죠? 풍란은 착색난, 붙어서 자라는 애잖아요. 그죠? 자, 붙어서 자라는 애들은 캠식물이에요. 자, 난의 85%가 캠식물이고, 캠식물 이꼴은 착색난이에요. 자, 그러면은 캠식물에 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CAM, 이 캠식물은 왜 만들어졌느냐? 이거부터 합시다. 세계, 우리가 온산지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은 세계 지도를 제가 못 그리지만, 자, 여기가 뱃머리 있죠? 스칸디나비아 그 반도 해가지고 뭐 스웨덴에서 여기가 이게 스페인 해서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해서 인도 해서 여기가 해서 여기가 중국 해서 여기가 우리나라 있고, 일본은 조그맣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미국, 그 다음에 미국 좀 더 크게 그려야겠다. 아메리카, 그 다음에 반대쪽에 그려야지. 남아메리카. 자리가 이렇게 좁은데. 이게 좀 저쪽으로 갔네. 그리고 이쪽은 아프리카 기니아만 쑥 들어간대 해서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여기 이렇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 뭐가 있죠? 호주가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적도가 이렇게 지나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아마존이고, 여기가 콩고 기네아만이고, 아무튼 이렇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는, 다육을 알려면은 지중해성 기후를 알아야 돼요. 여기 아프리카 그리다 말았네 아까. 자,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성 기후는 글자 그대로 지중해에서 나타나는 기후예요. 지중해성 기후는 겨울은 따뜻하고 건조해. 건조하고 따뜻해. 그 다음에 여름은 시원해. 그래서 일교차도 작고 모든 식물들이 편안하게 자라. 그래서 거기가 휴양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중해에 있는 식물들, 이런 다육식물 거기서 자라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낮에 전부 퍼들어 자니까 다육식물 난도 낮에는 어떻게 된다? 잔다. 그리고 밤에 활동을 한다. 그럼 왜 밤에 활동을 하느냐? 자, 우리나라 세계에서 지중해성 기후가 이 스페인, 포르투갈 있는 데랑 이탈리아, 그죠? 이집트 이렇게 지중해 연안과 미국 캘리포니아, 멕시코 연안 그 경계, 그 다음에 칠레, 그죠? 그 다음에 그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여기,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가 뭐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든 어쨌든 간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 그러면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 그 유럽의 옆에 나라들도 어떻게 해요? 서한해양성 기후라든가 따뜻하고 매우 춥지 않고 그렇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 옆에 있는
아프리카. 여기가 염자의 고향이에요. 여기가 멕시코만하고 LA 이게가 염자의 고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가면은 야생화라고 야생화. 응? 거기서 계속 우리 소나무 자라듯이 1년 내내 자라다가 그죠? 겨울에 약간 건하고 건조하면 그죠? 비가 안 오면은 꽃을 피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지역에 자라는 애들이 염자다. 그래서 염자 꽃 피우기의 기본은 자, 물이다. 물. 자, 물. 자, C3는 물 속에서 살다시피 하고 C4는 옥수수 같은 경우는 물을 별로 안 주는데 자, C3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다. C3는 물을 좋아하는데 물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옥수수는 물을 좋아하는데 물을 안 주니까 비가 잠깐 오면은 옥수수가 이렇게 자라다가 그냥 다음날 다음날 쑥쑥 자라죠. 우후죽순 그죠? 대나무가 죽순이 하루에 60cm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60cm 이만큼 자라는 거 이만큼. 근데 옥수수도 못지않게 비가 한 번 오면은 쑥 자라요. 안 자라고 가만히 있다가 또 비 오면은 쑥 자라요. 이 얘기는 뭐야? 비가 오면은 그거를 빨리 흡수한다. 작은 양의 물이라도 빨리 흡수할 능력이 있는 게 C3다. 그러면 C4는 물과 연결해가지고 C4 식물, C4가 아니라 캠 식물은 자, 선인장을 생각해 보실까요? 자, 착색란. 자, 선인장은 낮에 사막에 막 40도까지 올라가고 그런 와중에 햇볕이 내리쬐는 거예요. 뭐 그늘도 없고 아무것도 띠약패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호흡을 해가지고 증산작용을 하면은 물을 뺏길 것 같아. 그죠? 그러면 물을 다 뺏기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 죽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낮에는 호흡을 하면은 증산작용에 의해서 물을 뺏길 것 같으니까 그 입을 줄이고 수천만 년 동안 가시화했잖아요. 그래서 가시로 해서 증산장을 줄이고 그나마 얘네들은 밤에 되면은 사막도 밤에 되면 일교차이에서 이슬이 맺히고 온도가 생각보다 사막은 서늘합니다. 그런 와중에 밤이 되니까 이제 살만하다 라고 정신 차리고 공기 중에 있는 이슬 정말 그 이슬만 먹고 자라는 게 선인장이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 그거 먹고 견디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쁜 뭐 이렇게 연예인들 보면은 막 이슬만 먹고 자란다 그런 얘기 안 하나요? 그러니까 소식하고 날씬하고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선인장도 사실은 이슬만 먹고 사막에서 견디는 거라. 그 견디는 시점이 낮에는 차라리 호흡을 안 하고 쉬고 너무 뜨거우니까 밤에 공기 중에 있는 이슬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기공을 막는다고. 기공을 그렇죠. 완전히 기공을 열으면은 그 기공을 통해서 수분이 증산하니까 그게 증산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벌리면은 물도 같이 날아가니까 밤에만 호흡을 한다고. 우리가 아는 식물의 기공은 뭐 몇만 개가 아니라 수백만 개, 수천만 개, 그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작은 미세한 겁니다. 그래서 선인장은 우기, 그죠? 비가 올 때 왕창 오잖아요. 그때 뿌리라든가 줄기라든가 거기에다가 저장하잖아요. 동글동글 구선인장, 부채선인장, 다 기둥선인장, 기둥 다 저장하는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기 때 왕창 저장했다가 건기 때는 낮에 호흡을 않고 밤에 호흡을 해서 증발량을 최소화해서 환경에 어쩔 수 없이 적응한 게 캠식물처럼 밤에 호흡하는 처럼 됐다. 자, 얘도 착색란도 이렇게 나무에 붙어 있는데 낮에는 바람이 불고 해도 쬐고 반그늘이지만은 해도 쬐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습도가 없으니까
열대 아열대에도 얘네들이 자생지고 1000m에서 뭐 2000m 이런 데도 자생지인데 그곳은 그 낮에 공기 중에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얘도 차라리 밤이 되면은 숲에도 일교차가 발생하고 공기도 시원해지면서 공중 습도가 발생하니까 밤에 호흡을 하는 쪽으로 환경에 적응한 것이다. 다시 한번 얘네들도 착색란들도 어디에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뿌리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물이 항상 다 있지 않는다. 공중에 있는 지나가는 이슬을 붙여서 착즙기 마냥 붙여서 살아가는데 낮에는 그나마도 바람이 불고 햇빛이 있어서 공중 습도가 낮은데 그죠? 밤에는 습도가 있으니까 그 공중에 있는 습도를 머금고 자란다. 그래서 밤에 호흡을 하지 않으면은 낮에 호흡을 하려면 오히려 기공을 열면은 뺏기는 양이 많으니까 밤에 호흡하는 쪽으로 발전한 게 캠식물이다. 자, 이렇게 캠식물이 발전하고 했는데 염자꽃 피우기의 핵심은 염자의 온산지가 지중해성 기후다. 지중해성 기후에서 자라는 애의 특징은 지중해성은 여름에 고온 건조하고 하지만은 물이 온도가 25도를 잘 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이 염자 강의하려고 LA에서 사시는 분한테 톡으로 그 여쭈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저기 있어요. 이웃집 있어요. 눈이 퍼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도 여쭈고 그랬는데 그분은 이 염자가 막 이렇게 그냥 너무너무 큰 염자가 그냥 너무 탐스럽게 피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들꽃이에요. 들에 핀 꽃이에요. 우리나라 저 상수리나무 있고 우리나라 밤나무 상수리나무, 느티나무 얼마 아름들이 커요. 은행나무 몇백 년씩 천년씩 자라잖아. 염자도 죽지 않고 걔네들은 자생지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핀다. 그 조건이 겨울에 얘네들이 고온이 아니라 아주 떨어지지는 않지만은 물을 단수 안 줬었을 때 꽃이 핀다. 그래서 캠식물에 관한 이해와 자생지에 관한 이해까지만 오늘 염자꽃 피우기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고 이어서 잠깐 쉬었다가 염자 꽃 피우기 2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농부였습니다. 고맙습니다.